안녕하세요. 복잡한 지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이 남하고 나를 비교하고 있나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늘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맞아요. 우리 종종 삶이 너무 힘들다고, 벅차다고 말하곤 하죠. 특히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아, 나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멈춰서서 숲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곳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에 대한 의외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쩐지 끝없는 갈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하고 계속 바라게 만들죠. 하지만 숲의 나무들은 전혀 다릅니다. 옆에 있는 나무보다 가진 게 좀 적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남긴 말이죠.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들은 어떨까요? 가진 게 부족하다고 불평만 할까요? 전혀요. 그들의 생존 전략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늘진 곳에 있는 나무는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잎을 넓게 펼치고요. 척박한 땅에서는 뿌리를 더 깊숙이 내려서 어떻게든 양분을 찾아냅니다. 사막의 선인장은 잎을 뾰족한 가시로 바꿔서 수분 손실을 막죠. 이 나무들은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형태를 바꿔서 적응하는 길을 택합니다. 부족함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 살아남을 최고의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무 한 그루에서 눈을 좀 더 넓혀볼까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회, 숲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잎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무늬들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허니 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곤충들을 정확한 위치로 이끌어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특히 이 산수국의 전략을 보면 공존의 지혜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번식 기능은 없지만 아주 화려한 가짜 꽃을 활짝 펴서 마치 간판처럼 곤충들을 유인해요. 그리고 그 곤충들을 안쪽에 숨어있는 진짜 꽃으로 안내해서 수분을 돕게 만들죠. 더 놀라운 건 임무가 끝나면 가짜 꽃을 뒤집어서 여기 볼일 끝났어요 라는 신호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일부의 희생으로 전체가 성공하는 정말 이타적인 협력의 끝판왕이죠. 산수국과 곤충처럼 숲은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양성이 사라지고 딱 한 가지 종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숲 전체가 단 하나의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수확량이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딱 한 가지 품종의 감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감자 마른병이 한번 휩쓰고 가자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주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200만 명은 살기 위해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 인구의 무려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숲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성이야말로 곧 생존의 열쇠라는 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숲이 우리에게 혁신,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씨앗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어미나무 바로 밑, 그 품속이 사실은 햇빛과 영양분을 다투는 가장 치열한 경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선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식물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건 그야말로 혁신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물가에서만 겨우 살 수 있었던 이끼에서 시작해서
하늘을 향해 키를 키운 양치식물, 그리고 건조한 땅을 정복하게 해준 씨앗이라는 발명품, 마지막으로 동물의 힘까지 빌리는 열매라는 궁극의 혁신까지. 식물들은 이전 세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은 놀랍게도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때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노키아나 코닥 같은 거대 기업들도 결국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변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숲의 교훈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숲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희망과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 숲에 달린 새빨간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선명한 붉은색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동물들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 이제 다 익었어. 멀리 떠날 준비가 됐으니 나를 데려가줘 라고 외치는 완벽한 타이밍의 초대장인 셈이죠. 기회가 왔음을,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임을 알리는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숲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만족은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아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숲의 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혹시 너무 익숙한 곳에만 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씨앗,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땅은 과연 어디일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